온라인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같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평화적으로 갈등을 왜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갈등이란 무엇인가, 갈등을 올바르게 평화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나와 있고요. 다시 또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저작권법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른 곳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부할게요. 바로 내용 정리 넘어가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협상, 조정, 중재의 의미와 차이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 조정, 중재 이 세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러면은 어떤 것이고, 우리 이 세 가지 각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볼게요. 첫 번째 협상. 우리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할 수가 있는데,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바로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와 있죠. 갈등 당사자끼리 이렇게 합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협상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박 그리고 사과 얘기를 했었어요. 수박이 좋다, 사과가 좋다 뭐 얘기했었는데, 그때 뭐 수박이든 사과든 둘 다 좋은 과일이죠.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거,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런 과정. 그래서 이 협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정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협상, 조정, 중재는 모두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는 의미 그리고 차이점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볼게요. 조정. 조정은 제3자, 그러니까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 갈등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죠. 나와 함께 해결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사과, 수박 예를 다시 든다면 사과가 좋든 수박이 좋든 모두 좋은 과일 아니니 뭐 가운데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 갈등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해 이렇게 해주는 걸 조정이라고 하고요. 그럼 중재는 무엇이냐? 중재 역시 제3자가 등장하는데요. 제3자가 갈등 당사자들 각자의 견해를 듣고 중립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중재 역시 물론 도와주는 역할인데 중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3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중립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게요. 협상과 조정, 중재의 차이점은, 조정, 중재는 갈등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에 제3자가 개입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중재는 보다시피 제3자가 등장하고요. 협상은 제3자가 없이 각각의 그 갈등 당사자들끼리 해결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갈등 해결의 일반적인 절차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보면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죠. 왜 이 갈등이 발생했는가? 내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한 발짝으로 떨어져서 제3자의 눈으로 한번 나의 문제를 보자는 거죠.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나의 입장을 떠나서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떠나서 이 문제 자체, 이 갈등이 발생한 문제 자체를 한번 바라본다는 얘기죠.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자.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그리고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제는 객관적으로 바라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갈등 해결 방법 모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결 방법 중에서 최선에 대한,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도 좋은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안이 과연 정말 좋은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이것으로 통해서 갈등을 해결했을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갈등 해결의 방법에는 협상, 중재, 그리고 조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중재자의 역할, 의미, 그리고 중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또래 중재, 그래서 같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끼리 이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제3자가 선생님이 아닌 같은 동급생일 경우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또래 중재의 의미와 방법 보면, 첫 번째 또래 중재는 무엇이냐?
중재 훈련을 받은 또래 중재자가 다른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또래 중재자의 역할은 심판관이 아닌 도우미의 자세로 공평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 당사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융통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너가 맞았어, 너가 틀렸어 이렇게 심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도움이다라는 얘기죠. 이 친구의 이야기는 좀 더 순화된 언어로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서로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이 친구 말은 너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도우미의 자세, 옆에서 조금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공평하고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 당사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융통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도덕적인 자세는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해야 되겠고요. 그죠? 인신공격하고 무조건적으로 내 의견이 옳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역지사지와 관용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도덕적인 문제에서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항상 필요한 자세라는 얘기죠. 우리 도덕, 법 이거는 모두 개인 생활이 아닌 타인 한 명만 늘어난다고 해도 타인과 생활했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생활하는 이 사회생활에서 역지사지 그리고 관용의 자세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 그리고 관용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방의 가치관이라든가 상대방의 생각들을 다 수용해 주는 거 이게 관용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양보할 수 있고 그리고 타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죠? 조금은 나도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하기 볼게요. 첫 번째, 갈등 상황이 생기면 무엇보다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맞겠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한다. X죠. 이거는 합의라고 했습니다. 합의가 말 그대로 합의가 나왔네요. 그죠? 갈등 당사자 협상 그죠? 그래서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거. 직접 조정은 중재자가 등장하는 거죠. 또래 조정자는 도우미가 아닌 심판관에서 조정이 임해야 된다. 아니죠. 심판관이 아니라 도우미의 자세겠죠. X입니다.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와 관용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XX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갈등이란 무엇인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